안녕하십니까. 1과 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8개 전형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크게 4가지로요. 영재학교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것, 그리고 1단계에서 조금 바뀐 것이 있는지, 2, 3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0단계 가장 중요한, 지금 고민이 가장 많은 영재학교 선택할 때 뭘 봐야 되지? 이 부분 좀 얘기해보자 합니다. 자, 크게 4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2단계 출제 유형입니다. 사실 제 평상시 스타일로 봐도 첫 번째로 학교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진로, 그 다음에 진학 목표에 맞는 것이긴 한데요. 영재학교는 너무 경쟁률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부를 만들어내는 전형이 바로 2단계 영재성 검사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치어보면서요, 내가 어느 학교 유형과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입 경쟁력이 내가 어떤 유형의 대입 진학을 원하는가를 바라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서울과학과 한국과학 영재학교를 비교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수시도 그런데 정시의 차이가 많이 나죠. 서울과학과 같은 경우엔 서울대를 77명이 합격하는 반면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28명이 합격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정시도 엄청 잘 본다는 거죠. 정시를 저만큼 잘 본다는 건 사실 의대에도 많이 간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그러면 여기 좋은 학교 못 보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59명이나 친구가 카이스트를 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선 선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해당 내용은요, 제가 이야기 좀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올해 고민해볼 부분인데요. 경기에서 소프트웨어 AI 추천 전형이 생겨버리면서 소프트웨어 지원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생겨버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무시험 전형,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니까 과학 쪽에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영실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쪽을 고려하는 건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경기에서 소프트웨어 AI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요, 대전에서 일반 전형의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AI 관련 문항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 노려보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자라고 하면 세 번째까지 고려해보는 게 이번에 선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2025학년도 어떤 특징들이 바뀌었는지 서류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류를 들어가 보니까요, 일단 다른 때보다 일정이 앞당겨져서 5월 22일 정도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대부분 규칙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다른 부분의 특징을 보자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한 학년들이 있죠. 중학교 1학년들은 공통적으로 8개 학교 모두 필요하고요. 작년도에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초등학교 학생부를 원했었는데요. 이제 대구과학고등학교는 중1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2도 초등학교 학생부가 필요로 하는 학교는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 세 군데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소개서가 이번에는 다른 곳은 전혀 변하지 않았었는데 경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AI 전형이 생기면서 최고로 글자 수가 많았던 광주과학고등학교 4,500자를 이기고 4,600자로 1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일단 빨리 작성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가 앞서서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대로 쭉 잡아봤는데요. 사실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라면 글자 수가 많은 경기, 한국, 광주, 경기 같은 쪽을 지원을 해보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글자 수가 적어서 쓸 문항이 없다라고 하면 서울이라든가 대구, 인천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학교별로 특별한 걸 보자면요, 바로 이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특이한데요. 조금 더 빨리 8개 영재학교 분석을 올리고 싶었지만 이제 올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데요. 한국과학 영재학교 발표가 5월 3일에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 전형의 일정을 생각하자면요, 20일 남기고 난 거예요. 너무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과학 영재학교 올해 일반 전형은요, 6월 5일로 약 2주 정도 늦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과학 영재학교 전형을요, 1차를 2주 늘린 것보다 사실요, 2차를 1주 늘린 게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차 영재성 검사는요, 8개 학교가 동일한 날짜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룰을 깬 거죠. 아무튼 한국과학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호흡이 계속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영지성 검사 전형을 진행을 하자면요. 앞서서 영지성 검사 문항이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학 영재학 일정이 한 주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요. 경기 같은 경우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차 합격률이 크게 높지 않더라 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즉 서류가 내가 좀 약해요 라고 하는 친구는 경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년 연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요 2단계를 준비하면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7월 7일이라는 날짜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로 기말고사가 걸려있는 시기죠.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어떻게 받는지 잘 파악을 하고요. 혹시나 B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는 것들 잘 챙겨서 기말고사에 잘 챙기는 준비,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자, 독특한 것은요, 바로 경기 소프트웨어 AI 전형인데요. 올해 경기 소프트웨어 AI 전형 같은 경우엔 그 일반 전형과 똑같이 영재성 검사 1단계, 영지성 검사 1을 같이 보고요. 2단계, 한마디로 2차 시에 보는 영지성 검사 2가 아니라 대면 관찰 평가를 진행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 캠프 전형인데요. 3단계 캠프 전형의 특징 보자면요. 사실 다른 것보다요. 한국과학 영재학교 일정이 다른 데랑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1박 2일이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사실 7월 7일날 시험을 보고 8월 10일까지라면 한 달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올해 캠프에 좀 더 강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게 아마 서류 전형을 빨리 준비하는 것부터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캠프 준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있는 학교라는 건 바로 대전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는 소프트웨어 문항이 우리 소프트웨어 AI를 준비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에게 공통되게 진행된다. 단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량을 물어본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학년이 진행될 쯤이 되면 오송과 광주의 새로운 영재학교가 생겨나면서 또 지형이 변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전년보다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대 재학 이 상황에서 사실 의대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차적으로 영재학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공계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의대 인원수가 더 많아졌다 느끼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영재학교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